그런 서열이 어느 정도냐면 변호사들도 갖고 있는 그 검찰청마다 검사들이 그 몇 호실에 누가 있고 몇 부가 누구로 구성되고 이런 검사 배치표가 있거든요. 네. 그 검사 배치표에 보면 이름 옆에 기수가 다 써 있죠. 그거 주의 깊게 네. 보시면 그렇죠. 네. 법원은 기수가 안 써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법원은 재판부 있고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순서대로만 써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예. 검사는 반드시 기수가 써 있어요 옆에. 몇 기. 예. 그게 있고 군대네 군대. 네, 딱 군대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딱 그 칸도 제일 기수 높은 검사부터 이렇게 쭉 써 있고 지네들끼리도 제일 평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절대 김남국 검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수석 검사님이라고 불러요. 김남국 수석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수석 위에는 부장이 있는데 부장하고 수석 사이에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 위에가 차장이고 차장 위가 부장이고 부장 위가 임원이 되고 이렇잖아요. 네. 검찰은 부장보다 차장이 훨씬 높잖아요. 네. 네. 차장은 검찰청의 2인자를 차장이라 그러고요. 그럼 부장 밑에 있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뭐 부르니까 그건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장을 부를 때도 김남국 부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김남국 부부장 검사님, 김남국 부부장님 이렇게 안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 직책이 없는데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부부장이라는 직책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부부장 검사라고 돼 있으면 김남국 부부장님이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부부장은 김남국 부부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예. 그것도 부장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김남국 부장으로 불러준다. 이라고 불러준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속성 때문에 호칭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장도 부장이라고 부르고 부장도 부장이고 평검사는 또 수석이라고 불러가지고 고참검사를 구분을 하고 이게 이제 다 서열 내지는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지향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검사가 초임으로 발령이 날 때 검찰 배치표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나올 텐데요. 특이한 게 법원은요. 사법시험 성적,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임관 성적이 되는데요. 1등부터 한 몇 등까지 이제 그 TO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몇 명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TO가 정해지면 성적 순이에요? 네, 전부 리더십이나 뭐 이런 순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아이고. 성적 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법원 같으면 이제 1등부터 한 3등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발령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또 법원들이 있잖아요. 예. 뭐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서부, 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 네 방향의 방위를 가리킬 때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예. 그러면 순서대로 동서남북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예. 배치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서열도 그렇게 돼 있고 발령나는 순서도 그렇게 돼 있고 예.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중앙 다음에는 예. 동남북서예요. 왜요? 그게 예. 관할이 크고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아. 그게 이제 사건이 많다는 거죠. 아. 네, 내부적인 얘기는. 좀 큰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동남북서. 데를. 네, 동남북서가 순서입니다. 아. 그래서 중앙 다음에 동남북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장을 시켜줄 때도 같은 원장이니까 똑같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목동 살면은 남부지방법원장 하는 게 좋지. 바로 집 가까우니까. 법원이 있으니까. 근데 동부지방법원장 하는 걸 더 원한다고요. 서열이 그러니까. 근데 검찰도 동남북서로 발령이 나는데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의 차이는 뭐냐면 법원은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가 이제 상서열자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인천. 아, 서울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로. 네네. 의정부, 인천 이런 데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의정부는 사실상 서울처럼 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처음 발령이 나는 사람을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는 사람을 경판이라고 그러고요. 판사들은 서울경자 경판. 그 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춘천, 뭐 대전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걸 네. 향판이라고 부른다. 향판. 네. 그래서 경판과 향판의 차이는 향판은 지방 근무를 한 4년 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한 3년쯤 있을 수 있고 경판은 서울을 4, 5년 한 다음에 지방 가서는 2, 3년만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대법관 승진할 때도 그거에 따라서 경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분은 그 향판을 자기가 원해서 네네. 거기에만 머무는 분도 네, 계시다고 향판이 그러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 발령 날 때 그렇게 구분하는 향판도 있고 네. 자기 지역에서만 나는 여기만 있겠다라고 신청하는 지역법관이 향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근데 요새 최근에 폐지돼가지고 그런데 아 요새는 네, 없고요. 문제가 많다 문제가 그래가지고. 있다고 해서 폐지했는데요. 근데
법원은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서울 중심으로 철저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고 서울 동남북서까지 채우고 나면은 대도시 순으로 발령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대구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처음 가는 검사들은 전부 다 형사부 검사예요. 형사부 검사. 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형사부 검사는 경찰이 먼저 한 수사를 송치받아가지고 수사지휘를 하거나 결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부 검사를 하고 나면은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모시던 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장이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 이 친구가 수사 능력이 있다, 내지는 내 마음에 든다, 술을 잘 마신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예, 예. 그래서 이 부장이 다음에 서울로 올라갈 때는 검사는 서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좋게 말하면 수사 능력 순서대로 뽑혀서 가고요. 좋은 자리를 갈 때. 예. 예. 나쁘게 말하면 줄 잡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줄 잡았냐? 검사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검사는 끼리끼리 얘기할 때 예. 세 번째 임지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임지. 세 번째 임지요? 예. 첫 번째 임지는 되게 예. 본청으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지검 이렇게 예. 발령이 났으면 예. 두 번째 임지는 그 관내의 지청으로 잠깐 갔다가 예.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대전에서 중간에 서울에 조금 가까운 수원 쪽 정도로 왔다가 예. 서울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세 번째 임지로 서울중앙지검을 들어오면 네. 앞으로 검사로서 출세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세 번째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온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병우처럼 임관 성적이 좋으면 첫 번째 임지가 서울중앙지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때도 저기 뭐 전주 뭐 저 광주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예. 내려가봤자 대전 천안이 한계예요. 아.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은 보면 지방 근무도 천안에서 해. 예. 아니면 수원 정도 뭐 이 정도 하고 그 지방으로 보기 어려운. 그렇죠. 예. 예. 하기 어려운. 예. 그다음에 뭐 지청장을 해도 여주지청장 이런 거 아.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에 하여튼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되는 데가 법무부나 대검으로 가야 돼요. 예. 법무부나 대검에 실무자로 갔다 와야 되고 예. 여기를 거친 사람들끼리만 나중에 대검의 과장, 법무부의 과장, 거기에 국장, 대검의 부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아까 변호사님이 지방에 근무를 할 때 뭐 술 잘 먹거나 네네네. 수사 잘하거나 이러면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네. 딱 거기서 드는 생각이 야, 이 사람들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 갖고 다니면은 뭐 나겠다, 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 사람 끌어가지고 승진시키고 이러면 뭐 소위 말하는 검찰 내에 이런 카르텔, 우병우 사단 이런 거 형성되는 문화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똑똑한 사람들 때 자기가 데려갔을 때 내 사람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을 써서 이제 뭐 네. 큰 걸 그러니까요. 해결하고 네, 네. 소위 말하는 패밀리아 이런 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검사라는 게 도제 시스템으로 수사하는 걸 배우거든요. 예. 김 변호사님 로스쿨 다니셨지만 거기서 수사를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치잖아요. 예. 그거 가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서 배울 때 이게 이제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피의자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제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을 또 봐가지고 선배가 데려다가 가르치면 예. 금방 발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봐가지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 친구가 처음에는 초임 임관 성적은 안 좋아가지고 그 지방 검사로 왔는데 예. 부장인 내가 보니까 얘네 사위가 옛날 검찰총장, 얘네 장인이 옛날 검찰총장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랑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예, 있고. 예. 근데 이제 초짜 시절에는 아무래도 좀 순진하고 이러니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자살한 검사도 한번 서울 나왔었잖아요. 남부지검 네. 지난해 예. 아무리 캐비넷을 열어봐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예. 새로운 사건은 계속 배당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실제로 하려면 정말로 새벽까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열심히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능력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빨리빨리 떼는 검사가 있고 예. 계속 붙잡고 있는 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빨리 사건을 떼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고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빨리빨리 끝낼 수 있죠. 그래 뭐 네가 그런 놈이지 늘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그냥, 네. 그리고 네. 억울한 거 있으면 법원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제대로 평가가 안 되면 예. 얘는 사건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훌륭한 검사. 아. 그다음에 자기가 딱 봤을 때 영향가 없는 사건이라고 검찰에서 표현하는 예. 잡범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하고 예. 이건 뭔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사건들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예. 있을 수 있단 예.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윗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결론을 딱딱 내려주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나름의 도끼를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사건을 인지하는 검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우병우도 그걸 잘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쭉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예. 검찰은 네. 그런 그 경력을 되게 따지고 그렇다 보니 검찰청에서 조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은 이 검사가 쭉 경력이 나오잖아요. 예. 그 경력을 한 번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승진을 하고 더 출세할 비전이 있겠다 없겠다를 금방 판가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임기 안에 벌어지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무리를 하는 검사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 변호사님 그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면서요. 그 연수원 몇 등 했다. 네. 연수원 초임지 몇 등으로 해서 어디 구임지를 그 말씀을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드려야 그거 되겠네.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성적순으로 처음에 발령이 날 때 네. 그러니까 초임이 서울중앙지검이었던 검사들은 네. 어디를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초임이 서울중앙지검이었다는 얘기를 옆에 따라온 후배가 반드시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어머 웬일이야. 그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안 하면 서운하겠네. 그게 점수대로 간 거니까. 그걸 전담해서 얘기해 주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지가 얘기해.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예. 나는 판사 임관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검사를 택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 그 성적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종합 성적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판사가 그 해에 150명 정도 발령이 나고 네. 검사가 한 120명 정도 발령이 난다. 예. 그러면 1등부터 150등까지는 판사를 가고 151등부터는 검사를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1등이 가가지고 나는 법원, 2등은 나는 로펌, 네. 3등은 나는 법원,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법원이 딱 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 200 몇십 등 정도에서 법원이 끊어지죠. 예. 그런데 검사들은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예. 200 한 7, 80등까지도 예. 검사를 예.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법원 가는 성적이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 성적이 또 중간에 뭐 한 70등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택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중앙지검으로 결국 발령이 나는 거거든요. 성적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초임이 중앙지검이고 나는 법원도 갈 수 있었는데 이걸 택했다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성적으로 내가 높았다는 걸로 검사를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거든. 그걸 또 이 사람들이 일종의 컴플렉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수원 차석은 그거는 사실은 수석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분하지 저도.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예. 근데 그것이 저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연수원 수석이다 연수원 차석이다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2년 동안인가요 연수원? 사실 변호사님도 어렵긴 연수원 하죠. 수석 하시려고 했는데 아니, 어렵기는 해.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무슨 좋은 학교라고 표현하는 데를 가고 뭐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걸 붙으면 쟤는 공부를 잘한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반대예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본 사람에 의하면 이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머리가 각자가 좋은 분야가 있는 것이지 그쪽으로 서울대를 들어간 애들은 시험 보는 재주가 탁월하게 발달을 한 거고요. 그냥 외우는 걸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외우거나 그 짜여진 조합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재주가 발달해 있는 것이지 네.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얘기하는 거를 주입시켜줄 때 이걸 쪽쪽 빨아들이는 능력은 있지. 예. 근데 자기한테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창의력은 없는 거지. 오히려 떨어지는 네.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고시를 보고 그 안에서 또 뽑힌 사람들끼리 연수원에서 시험을 보고 하는 거는 진짜 시험 보는 선수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진짜 선수들이 또 보면 보여요. 예. 여기 보면은 아니 진짜로 얘는 이만큼 써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외우는 것처럼 딱 머리에 박히는 포토제닉이라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다른 모든 능력에서 탁월하냐면 그건 전혀 아니죠. 그건 절대 근데 아니죠. 검사들은 그런 식으로 줄을 세워서 임관을 예. 한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소년등과 해가지고 되게 보면 시험을 빨리 낸 애들이 또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일단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예.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떠받들고 그러니까 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시에 합격하고 예. 졸업하자마자 또 연수원을 들어가고 예, 이렇게 막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막 우리 집안을 일으킬 인재고 뭐 어쩌고 하고서 나중에 가면은 또 뭐 너는 무조건 열쇠 3개를 누가 가지고 올 거야. 네. 결혼할 때 되면 뭐 이렇게 네. 될 거야. 막 이러는데 그걸 물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런 문화에서 한국처럼 학벌을 따지고 그런 경력 따지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남다 보니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그 분야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업무 능력에서 그런 분야에서 좀 앞서가는 면도 분명히 있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일생을 놓고 다루는 일들이 예. 있고 네. 우리도 변호사 하면서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예. 그분의 삶 자체가 나한테 이렇게 온다는 느낌이 예.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이분이 어느 부분이 억울하고 내가 이걸 꼭 이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예. 있잖아요. 예.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재판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걸 호소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들어주고 올바르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면 시험 잘 보면 반장을 시키잖아요. 예. 그럼 반장이 선생님을 대신해 가지고 학생들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예.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응? 떠든 사람 이름 적어서 선생님이 때리게 하거나, 예. 아니면 좀 심한 선생님들은 반장한테 위임을 하잖아. 때리라고. 네가 때리라고 하잖아. 예. 그래서 거기서 때리고. 예. 그러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 하나 높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때리고 이름 적어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뒷줄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뭐 쌈치게 하고 플레이보이 사진 갖다가 나눠서 돌려보고 이런 애들은 항상 문제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예. 모범생이고 저기는 문제라고 구분을 예. 했잖아요. 예전에 예. 학교에서. 그러면 그게 나중에 지나가지고도 직업으로도 연결이 돼가지고 나는 아, 당연히 너를 조사해서 그대로. 처벌하는 사람이고 너는 벌 받는 사람이고 이런 관념이 박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게 되게 나쁜 것이에요. 처음 가는 검사들은 전부 다 형사부 검사예요. 형사부 검사. 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형사부 검사는 경찰이 먼저 한 수사를 송치받아가지고 수사지휘를 하거나 결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부 검사를 하고 나면은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모시던 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장이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 이 친구가 수사 능력이 있다, 내지는 내 마음에 든다, 술을 잘 마신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예, 예. 그래서 이 부장이 다음에 서울로 올라갈 때는 검사는 서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좋게 말하면 수사 능력 순서대로 뽑혀서 가고요. 좋은 자리를 갈 때. 예. 예. 나쁘게 말하면 줄 잡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줄 잡았냐? 검사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검사는 끼리끼리 얘기할 때 예. 세 번째 임지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임지. 세 번째 임지요? 예. 첫 번째 임지는 되게 본청으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지검 이렇게 예. 발령이 났으면 예. 두 번째 임지는 그 관내의 지청으로 잠깐 갔다가 예.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대전에서 중간에 서울에 조금 가까운 수원 쪽 정도로 왔다가 예. 서울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세 번째 임지로 서울중앙지검을 들어오면 네. 앞으로 검사로서 출세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세 번째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온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병우처럼 임관 성적이 좋으면 첫 번째 임지가 서울중앙지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때도 저기 뭐 전주 뭐 저 광주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예. 내려가봤자 대전 천안이 한계예요. 아.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은 보면 지방 근무도 천안에서 해. 예. 그런 서열이 어느 정도냐면 변호사들도 갖고 있는 그 검찰청마다 검사들이 그 몇 호실에 누가 있고 몇 부가 누구로 구성되고 이런 검사 배치표가 있거든요. 네. 그 검사 배치표에 보면 이름 옆에 기수가 다 써 있죠. 그거 주의 깊게 네. 보시면 그렇죠. 예. 법원은 기수가 안 써 있어요.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법원은 재판부 있고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순서대로만 써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예. 검사는 반드시 기수가 써 있어요 옆에. 몇 기. 예. 그게 있고 군대네, 군대. 네, 딱 군대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딱 그 칸도 제일 기수 높은 검사부터 이렇게 쭉 써 있고 지네들끼리도 제일 평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절대 김남국 검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수석 검사님이라고 불러요. 김남국 수석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수석 위에는 부장이 있는데 부장하고 수석 사이에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 위에가 차장이고 차장 위가 부장이고 부장 위가 임원이 되고 이렇잖아요. 네. 검찰은 부장보다 차장이 훨씬 높잖아요. 네. 예. 차장은 검찰청의 2인자를 차장이라 그러고요.
그럼 부장 밑에 있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뭐 부르니까 그건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장을 부를 때도 김남국 부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김남국 부부장 검사님, 김남국 부부장님 이렇게 안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 직책이 없는데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부부장이라는 직책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부부장 검사라고 돼 있으면 김남국 부부장님이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홍길 아니면 수원 정도 뭐 이 정도 하고 그 지방으로 보기 어려운 그렇죠. 예. 예. 하기 어려운. 예. 그다음에 뭐 지청장을 해도 여주지청장 이런 거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에 하여튼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되는 데가 법무부나 대검으로 가야 돼요. 예. 법무부나 대검에 실무자로 갔다 와야 되고 예. 여기를 거친 사람들끼리만 나중에 대검의 과장, 법무부의 과장, 거기에 국장, 대검의 부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아까 변호사님이 지방에 근무를 할 때 뭐 술 잘 먹거나 네네네. 수사 잘하거나 이러면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네. 딱 거기서 드는 생각이 야, 이 사람들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갖고 다니면은 뭐 나겠다, 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 사람 끌어가지고 승진시키고 이러면 뭐 소위 말하는 검찰 내에 이런 카르텔, 우병우 사단 이런 거 형성되는 문화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똑똑한 사람들 자기가 데려갔을 때 내 사람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을 써서 이제 뭐 큰 걸 그러니까요. 해결하고 네, 네. 그래서 말고 패밀리아 이런 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검사라는 게 도제 시스템으로 수사하는 걸 배우거든요. 예. 김 변호사님 로스쿨 다니셨지만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안 가르쳐 주죠. 가르치잖아요. 예. 그거 가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서 배울 때 이게 이제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피의자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제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을 또 봐가지고 선배가 데려다가 가르치면 예. 금방 발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봐가지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 친구가 처음에는 초임 임관 성적은 안 좋아가지고 그 지방 검사로 왔는데 예. 부장인 내가 보니까 얘네 사위가 왜 동남북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장을 시켜줄 때도 같은 원장이니까 똑같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목동 살면은 남부지방법원장 하는 게 좋지. 바로 집 가까우니까. 법원이 있으니까. 근데 동부지방법원장 하는 걸 더 원한다고요. 서열이 그러니까. 근데 검찰도 동남북서로 발령이 나는데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의 차이는 뭐냐면 법원은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가 이제 상서열자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인천. 아, 서울 지리적으로 네. 가까운 데로. 네네. 의정부, 인천 이런 데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의정부는 사실상 서울처럼 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처음 발령이 나는 사람을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는 사람을 경판이라고 그러고요. 판사들은 서울경자 경판. 그 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춘천, 뭐 대전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걸 네. 향판이라고 부릅니다. 향판. 네. 그래서 경판과 향판의 차이는 향판은 지방 근무를 한 4년 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한 3년쯤 있을 수 있고 경판은 서울을 4, 5년 한 다음에 지방 가서는 2, 3년만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대법관 승진할 때도 그거에 따라서 경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분은 그 향판을 자기가 원해서 네네. 거기에만 머무는 분도 네, 계시다고 향판이 그러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 발령 날 때 그렇게 구분하는 향판도 있고 네. 자기 지역에서만 나는 여기만 있겠다라고 신청하는 지역법관이 향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근데 요새 최근에 폐지돼가지고 그런데 아 요새는 네, 없고요. 문제가 많다 문제가 그래가지고. 있다고 폐지했는데요. 근데 법원은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서울 중심으로 철저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고 서울 동남북서까지 채우고 나면은 대도시 순으로 발령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대구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부부장은 김남국 부부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예. 그것도 부장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김남국 부장을 불러준다. 부장님이라고 불러준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속성 때문에 호칭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장도 부장이라고 부르고 부장도 부장이고 평검사는 또 수석이라고 불러가지고 고참검사를 구분을 하고 이게 이제 다 서열 내지는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지향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검사가 초임으로 발령이 날 때 검찰 배치표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나올 텐데요. 특이한 게 법원은요. 사법시험 성적,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임관 성적이 되는데요. 1등부터 한 몇 등까지 이제 그 TO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몇 네. 명이 가고 뭐 이런 네. 것들이 TO가 정해지면 성적 순이에요? 네, 전부 리더십이나 뭐 이런 순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아유
성적 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법원 같으면 이제 1등부터 한 3등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발령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또 법원들이 있잖아요. 예. 뭐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서부, 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 네 방향의 방위를 가리킬 때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예. 그러면 순서대로 동서남북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예. 배치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서열도 그렇게 돼 있고 발령나는 순서도 그렇게 돼 있고 예.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중앙 다음에는 예. 동남북서예요. 왜요? 왜요? 그게 예. 관할이 크고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아. 그게 이제 사건이 많다는 거죠. 아. 네, 내부적인 얘기는. 좀 큰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동남북서. 데를 네, 동남북서가 순서입니다. 어. 그래서 중앙 다음